캐스터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자, 오늘 양현종 선수가 계약을 했습니다.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양현종 선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사실은 좀 기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일단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좀 볼 기사는 여기 이제 두산 아시아쿼터 선수인데요. 타무라 선수가 2군에서 이제 불펜으로, 근데 올해는 이제 팀의 클로저로 활동을 계속했던 타무라 이치로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본 유형의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도 크지 않아요. 170한 4.5.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예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단에서 하체 중심의 안정적인 투구 밸런스를 갖춘 자원이다. 그러니까 일본 투수들은 제가 엄청나게 하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스피드도 빠르고 키가 얼마 크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본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가 크지는 않지만 피지컬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기를 갖추고 또 2군에서 불펜으로 또 특히 클로저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도 내년 시즌에 두산에서 불펜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선발 자원이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뭐 곽빈이라든지 최승용이라든지 이제 5선발에 대한 부분은 뭐 김유성 선수도 있고 최민석 선수도 있고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불펜 보강 차원에서 홍건희 선수도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즉시 전력감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 쿼터를 지금 확정된 팀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야수를 뽑은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전부 다 투수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야수 쪽으로 보면 사실은 야수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되는,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투수풀이 떨어지다 보니 아시아 쿼터를 처음에 시행하는데도 그냥 주구장창 다 투수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대만 투수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투수의 태부족을 저는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조금 더 좀 알아보면 지금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이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 쿼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외국인 선수로 들어왔던 왕에이중 선수입니다. 대만의 좌완 투수죠. 근데 지금 이 기사대로만 본다면 이 친구를 롯데에서 아시아 쿼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현지에서 보도가 나왔대요. 대만 현지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보도가 아니라 대만 현지에서 보도니까 이게 맞고 틀리다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알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맞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예요. 이게 맞다면. 저는 왜 좀 이게 기분이 나쁘냐 하면, 아니 7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성공도 아니라 실패하고 돌아간 선수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아시아 쿼터로 우리나라 구단의 후보로, 영입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가 있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7년 동안 7살을 더 먹은 대만의 좌완, 그것도 올해 썩 무슨 퍼포먼스가 도드라지게 나온 선수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패하고 간 선수를 다시 데리고 올 정도로 우리 리그가 그렇게 떨어지는 리그라는 소리로 저는 들려요. 보이고.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야구가 흥해야 먹고 사는 놈이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근데 이건 저는 점점 야구의 근간인 투수의 뿌리가 너무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야구계 어른이 직언을 날리신 기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김희식 감독님이신데요. 제가 이번 일본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그리고 또 올해 프로야구 중계를 하면서 ABS가 절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단점이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흔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존에 들어오는 공을 스트라이크를 잡으면서 이게 국제대회 나가면 분명히 악영향을 줄 거다. 우리 리그에선 스트라이크였는데, 우리 리그에서 올해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공 중에 대부분은 볼이었을 공이 꽤 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거 좋아. 근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야구의 근간, 존이 흔들리면 그건 형평성을 차라리 포기하는 것도 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좀 고칠 건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김인식 전 감독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ABS 존이 양쪽 팀을 공정하게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트라이크 존 제일 끝부분, 특히 낮은 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에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WBC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치면 스트라이크이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체코전, 일본전 두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했던 곽빈, 정우주, 호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나머지 투수들에 대해선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타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좀 본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백날 첫날 스피커 틀어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쇼를 해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제대로 붙으면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ABS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ABS 써. 그래, 형평성 좋아. 심판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하지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건 손을 좀 보자는 겁니다. 적어도 어떤 나라의 심판이 와서 스트라이크 콜을 해도 이건 스트라이크. 이 정도의 비스코무리한 존은 만들어 놔야죠, ABS가.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KT가 세밀리어드, 콜로라도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뛰었던 친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 구성을 싹 맞췄어요. 근데 작년에 있었던 선수들 싹 다 패트릭 머피, 스티븐슨, 헤이수스 전부 다 아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세밀리어드 선수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유현진한테도 홈런을 뽑은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외국인 야수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지션입니다. 이 친구는 미국에서 거의 외야수로 뛰었어요. 그것도 중견수 센터로.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KT에서 과연 이 친구를 외야수로 쓰려고 데리고 온 건지 1루로 쓰려고 데리고 온 건지 좀 헷갈립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KT는 이 친구를 1루수로 쓰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 김현수 있죠. 최원준 데려갔죠. 안현민 있죠. 김민혁 있죠. 배정대 있죠. 1루가 마땅한 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친구는 아마 1루를 쓰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 생각이 맞다면 그러면 이 친구는 올해 1루수로 뛴 경기가 5경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전부 외야입니다. 그것도 센터. 근데 지금 KT는 외야 보강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김현수 선수가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날은 이 친구가 외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지 않고서는 거의 1루를 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민혁 선수가 뭐 만약에 수비가 좀 힘들거나 지칠 때는 이 친구가 좌익수에 나갈 수 있는, 그럼 이제 다른 누군가가 1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황재균이나 문상철 선수가 될 겁니다. 이게 보시면 KT가 생각보다 야수의 뎁스가 요 근래 들어서 수년간 통틀어서 가장 좀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허경민 영입했죠. 김상수 영입했죠. 김현수 영입했죠. 최원준 영입했죠. 지금 KT가 수년간 알게 모르게 꽤 야수들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점은 나이들이 많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꽝 하고 80억대, 90억대 이 정도의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선수는 영입하지 못하고 4, 50억대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주력으로 지금 수년간 계약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즉시 전력감이고 노장 선수지만 어쨌든 KT의 그 선수들이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KT가 없었던 선수들이 최원준 없었고 김현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이 들어갑니다. 강백호 선수 한 명이 빠졌어요. 그냥 정말 산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강백호 선수 한 명 빠지고 김현수, 최원준 그리고 새 외국인 타자도 1루로 간다면 이건 다양성과 확률에서 이득 본 거 아닌가? 거기에 오늘 기사에도 나왔던데 한화가 이 3명을 영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강백호 선수 영입한 한화보다
더 적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백호 선수의 연봉에 대한 보상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니까 김현수, 최원준, 한승택 이 3명 영입한 것보다 강백호 선수를 영입한 한화가 비용을 더 쓰게 된, 이건 이제 비용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일단 KT가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야수진이 되고 있어요. 점점. 뭐냐면 수년 전서부터 KT의 야수들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나이가 너무 많다. 근데 지금 김현수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게 평균 연령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성적을 내기에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내년 KT도 물론 이제 힐리어드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수 구성만 놓고 보면 최근 수년간 통틀어서 야수진은 가장 좀 볼만하지 않겠느냐.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양현종 선수의 계약으로 기아 팬 여러분들의 그 실망감이 모두 다 덮어질 거라고는 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현종 선수의 계약 규모가 저는 생각보다 커서 놀랬습니다. 2 플러스 1년에 45억. 근데 진짜 양현종이라는 상징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양현종 선수는 그냥 기아를 떠날 마음이 제가 봤을 때 없었어요. 양현종 선수는. 그래서 자존심만 상하지 않게 해주면 계약을 하는 게 너무, 이런 표현 써면 좀 그렇습니다만,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근데 오히려 최용우 선수를 잡지 못한 그런 비용적인 것들까지도 어쩌면 양현종 선수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혜택을 받은 걸 수도 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액수 때문에. 뭐지? 왜냐하면 양현종 선수는 상징성, 꾸준함, 분명히 대단한 투수잖아요. 근데 지금 저 나이에 점점 지금 에이징 커브가 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2 플러스 1년 뭐 오케이. 45억은 저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근데 어쨌든 그건 그냥 양현종 선수가 걸어온 길에 대한 리스펙이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이제 양현종 선수가 그만큼 더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최용우 선수 빠져나간 자리와 박찬호 선수 빠져나간 자리, 한승택 선수도, 그리고 팬들의 안 좋아진 여론, 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양현종 선수가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제가 걱정할 부분은 감이 아니지만 어쨌든 팀을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좋은 계약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내년에 마냥 기아가 뭐 꼬라박는다?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NC가 올해 5위로 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요. 그것도 시즌 막판에 9연승으로 영화를 쓰면서 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기아 마찬가지죠. 다만 성적은 좋게 나면 다행이고 기아 팬 여러분들이 그나마 인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스토브리그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성적까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여론, 팬심보다 내년의 팬심이 더 급락하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많기 때문에 저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아가 성적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아도 이 힘든 시기를 지났을 때 팬 여러분들도 그래 그때 우리가 그랬는데 많이 실망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좋은 성적 냈네. 오케이 너희들 인정. 이렇게 또 이게 덮어지지, 성적이 안 나면 이건 거봐 이 새끼들아 뻔해 니네 그럴 줄 알아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게 걱정되는 거. 근데 저는 기아가 가지고 있는 기아만의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아가 가지고 있는 그 끈끈함과 선수들 간의 유대관계의 이런 것들이 고참 선수들이 남아야지 꼭 뭐 무조건 남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젠 선수들도 많이 깨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옮기고 최영호 선수가 옮기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선수들이 불안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마임.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런 거. 그 FA 계약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그런 게 상당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팀에 있었던 고참 선수들을 대우를 딱 해주면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모습으로 나중에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요번에 그 기아가 보여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과연 남아있는 젊은 선수들에게 어떠한 모양새로 비춰질지는 그건 이제 선수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현종 선수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잘 됐습니다. 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기아가 내년에 어려워도 이겨내서 좋은 성적이 꼭 나기를 바라겠고 그래야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년에 성적으로 딱 보여줘야 됩니다. 기아는. 그게 안 되면 더한 비판도 받아들여야죠. 그건 당연한 몫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마치고요. 푸야투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구독이 방송을 살찌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